자기 남편이랑 공모를 해서 남편한테 빵을 주면서 여기다 쳐줘. 빵에다가 해서 애들아 맛있게 먹어 해가지고 애들한테 먹였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또 아주 쉽새들, 아주 개같은 쉽새들과 관련된 주제인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접촉 성범죄, 성범죄인데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범죄. 대표적으로 처벌되는 게 뭐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몰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접촉하지 않고 어떤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면 처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기사네요. 제목이 현관에 뿌려도 텀블러에 넣어도 성범죄 처벌 못하는 체액 테러. 이걸 이제 체액 테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런 정체불명의 체액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액체가 뭔지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밖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된다면 더 쾌락을 느낀다. 그리고 누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스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이런 놈이 아주 진짜. 욕해도 돼요. 이런 거는 욕한다고 불편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 새끼 다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다 피신명 처리됐잖아 지금. 아마 처럼 생겼겠죠. 너 무슨 병 걸렸냐? 제가 아는 성범죄자 그 새끼로 다 X처럼 생겼거든. 보통 성범죄자들이 병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친 다음에 아, 미친 새끼네 진짜. 진짜. 와. 혼자 치든가. 그래서 재판부는 기혁 씨에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그러니까 재물손괴죄가 반드시 뭐 깨고 부시고 이렇게만 해야지 손괴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물건의 효용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손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영복 같은 경우는 여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입겠어요, 그거를. 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주거침입.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현관 앞에서, 공동 아파트 같으면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택배기사였으니까 그 해당 여성의 집 안에는 못 들어가고 현관 앞에서 자유행위를 한 뒤에 체액을 뿌렸다. 이 아파트라고 치면 복도나 이런 데다가 쉐이킹을 한 다음에 뿌린 거 아니에요. 우유를 뿌린 거 아니야, 그쪽에다가. 그 바닥이 손괴가 돼서 볼 수 있나? 진짜 세상에는 정말 변호사님이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너무 미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미친 새끼들 많아요. 해당 재판부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을 적용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대요. 또 집행유예. 네. 이런 새끼들은 솔직히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너무너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새끼가 어떤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보통의 사람과 동일한 어떤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면 이 새끼는 언젠간 또 사고를 칠 거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하여간 이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으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은 불법 촬영 관련 조항 빼고는 비접촉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죠. 말 그대로 누군가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처벌을 한다.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할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개 같은 짓을 해도, 아무리 개새끼 짓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대원칙이다, 우리 법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네요. 지난 26일 경남 사천에서 남성 고교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알려졌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남학생 기숙사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맡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리에 두고 간 텀블러에 한 학생이 체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야, 이런 미친놈. 고등학생이 자기 학교 선생님 텀블러에다가 그 짓을 하고 체액을 테러를 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야, 진짜. 그것도 재물손괴겠죠. 그거 들어서 못 쓸 거 아니고 또. 근데 내가 진짜 그런 거면 이해해. 내가 커피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존나 야 진짜. 존나 막 두드러 패고 막 뭐 저 사장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지금 사장한테 복수하려고 사장님 커피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하면서 뭐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물론 개 같은 짓이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라도 되겠는데, 아니 지 학교 선생님한테 이 미친 새끼가. 또 충남 서산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앉은 여성 고교생의 머리에 체액을 뿌린 사건이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됐다. 야, 이거 미친놈이네 진짜. 와, 정말 미친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무서워요. 정말 미친 새끼네. 근데 이 사건들의 이제 공통점이 다 이제 비접촉으로 돼서 성범죄 처벌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머리카락에 신체에 체액이 묻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접촉이 있었다고 보고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체액 테러 같은 이런 비접촉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병신들이 많은데 외국이라고 없겠어요? 이 인생의 진리 있잖아요. 어딜 가나 병신들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21년 국내에서 40대 남성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을 담거나 묻혔다 적발된 사건을 전하며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된다.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도 이 한국에서 비접촉 성범죄가 처벌이 안 된다는 걸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보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성범죄자 이런 를 조지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거, 유포된 영상을 없애주는 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에 병원을 다니고 일을 못하고 해서 발생한 그런 금전적인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그래서 이런 체액 테러에 대해서 입법에 공백이 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가지고 2021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이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이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고 상대방이 도달한 자는 1년의 징역권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발의했지만 소관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금 법사위 법안 소위에도 지금 못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과가 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처벌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요지가 어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그게 이제 체가 아니에요. 핸드쉐이킹의 결과물. 그거를 상대방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 장소나 물건 이런 데다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체액 테러는 신체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처벌을 할 수 있겠죠. 의미 있는 법안인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체액 테러 사건이 소수겠지, 아주 많진 않겠죠. 근데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억울하지. 오히려 강제추행이나 이런 거보다 더 미친 새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아 그쵸.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껴안거나 아니면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의사에 반해서 했으니까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런 놈들은 많은데, 이런 체액 테러 하는 새끼들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또 생각해보면 난 이 새끼들이 더 미친놈들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해외에서도 약간 비슷한 체액 테러 사건을 봤는데 이거는 전거보다 좀 수위가 세서. 아, 그래요?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남편의 체액이 들어간 빵을 자기 여학생들에게 먹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자기 남편이랑 공모를 해서 남편한테 빵을 주면서 여기다 쳐줘 빵에다가 해서 애들아 맛있게 먹어 해가지고 애들한테 먹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럼 미국은 그러면은 그건 또 실제로 먹었으니까 처벌한 건지, 아니면은 미국은 비접촉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건지.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그 제명이 그 여교사가 혼합 유해 물질 제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혼합 유해 물질 제조 혐의로 징역을 1년 선고받았다고. 아, 제조로 혼합 유해 물질이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그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한 그 법안이 좀 조속히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강제추행 내지는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당한 것만큼이나 그 이상이 되긴 어렵긴 하겠지만 굉장히 무섭고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에서도 유해물질 제조 혐의로 독극물 제조 이런 거? 이제 저희 그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에서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 미끼들한테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아주 사람 새끼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 성범죄 피해 입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변호사님도 계시고 같이 해서 협업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